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느껴지는 어색함과 불편함만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도 도전하는 하루를 열어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저 이재명이 바로 잡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실소유자에게 1가구 1주택의 꿈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80도 달라져 있는 현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인의 이야기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쓰네. 도쿄 보유세 1.7%? 대통령이란 사람이 진짜 뭐 하나도 안 알아보고 글을 써도 되는 거임? 글이 어려운데 대충 한국처럼 이것저것 공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실효세율은 0.5% 수준이다. 그리고 일본은 종부세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고가 아파트로 가면 오히려 한국이 보유세가 더 높다. 그리고 거래세는 왜 쏙 빼놓고 얘기를 하는지, 선진국 중에 부동산 취득하는 이유로 3.3% 뜯어가는 나라가 있냐, 양도소득세는 어떻고,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고 자기들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하는 게 진짜 못 봐주겠다라는 블라인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6월 3일까지는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정책대로 앞으로 가지고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우리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꼭 이야기를 갖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 사라진 매물의 진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드렸는데, 마스터 438님께서 감스님 18번, 우리 감스님만이라도, 네, 저는 제가 아침 방송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그래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진짜 소수의 뭐 한 1000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0분이 안 되는 진짜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몇백 분, 아니 몇백 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수십 명이라도 진짜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verything 랠리, 유동성의 시대, 돈이 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재산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을 놓고 봤을 때 근로소득이 35.67% 상승하는 동안에 자산과 재산소득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없고 자녀들을 갖다가 부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100세 시대,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더 오래 고령화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젊을 때 20, 30, 40, 50 세대 돈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20대까지만 공부하고 끝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공부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해 나가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부자 대 가난한 사람, 운명을 바꾸는 12가지 결정적인 습관, 빈곤과 중산층 부자, 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거는 진짜 캡처하셔가지고 내가 빈곤에 있는가, 중산층에 있는가, 부자에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까지, 감사 스마일이 지금 중산층과 부자 사이에 진짜 둘 다 이렇게 줄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스님들은 빈곤과 중산층 사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중산층과 부자 사이에 이렇게 있는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라진 매물의 진실을 갖다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진짜 전세를 못 구해서 집을 산다. 지금 월세집, 전세집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는 전세나 월세가 많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진짜로 전세, 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있고 진짜로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6월 3일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선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방어를 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6월 3일이 지나고 나면 저는 당장 5월이 되게 되면 진짜로 이런 것들이 진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잘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많은 분들이 덕양구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덕양구의 실거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축역 한림프레버가 덕양구 3월 거래 현재 1등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지축과 더러울 센트럴 더 폴에 은빛 11단지 부영, 센터 2단지, 더러울 파크뷰를 살까요? 그리고 삼성 2차 아이파크도 지금 왜 이렇게 살까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GTX A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연신내역에서 환승해가지고 뭐 수서라든지 뭐 동탄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구성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역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삼성이나 창릉천 벨트에 있는 전세 월세 물량이 진짜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인 뭐 삼성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뭐 원흥역에 있는 프루지오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물이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있고 실제로 투룸 전세는 이편안에 한 건도 없다. 이게 진짜 팩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행동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신혼부부를 집을 갖다 보여드리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신혼부부는 진짜 집을 사고 싶은데 본인들이 이제 종잣돈이라든지 대출 여력이 안 돼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지금 행동을 갖다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또 지금 전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50% 소득 하위에게는 15만원씩 또 쿠폰을 갖다가 민생지원금을 또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의 가치는 지금의 우리의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 하락한다 휴지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믿고 싶지 않지만 진짜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원흥동일 스위트 거래 건수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증가했어요. 어제 저의 찐팬 한 분이 또 원흥동일 스위트 매물을 갖다 주시면서 진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억 초반에 이제 이렇게 실거래가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조만간 저는 9억 후반 10억도 넘어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7억대 8억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아라고 이야기 드려도 제 이야기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 말에 창릉 S1 본청약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고양시 특히 원흥지구 5단지, 6단지, 7단지 또 2단지, 3단지, 4단지도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가격, 작년 가격, 지금 가격 보지 마시고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1년 10월 달에 11억 5천이 최고가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년, 3년 후가 되면 빠르면 2년,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GTX-A 창릉역 개통하기 전쯤에 이 매매 최고 가격은 아마 갈아치울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더 나가서 이제 특히 GTX-A 3단계 개통하게 되면 특히 이제 창릉 신도시 더 나가서 이제 창릉 신도시하고 맞붙어 있는 창릉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말씀을 제가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지만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랑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못 구해서 집을 산다. 노동왕 금강구 이딴 신고가. 이거 진짜 실제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 서울 전세가 1년 새 40%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성북구와 중랑구는 전세가 최대 90%가 감소됐고, 전세 가격은 지금 57주 연속 상승입니다. 30대 15억 이하의 외곽 아파트를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서울 대체지로 하남 수지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덕양까지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또 일산까지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3월달 분위기가 이 정도면 4월달과 5월달 분위기는 더 심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출 규제 속에서 매매 전환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지금 또 추가 대책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특히 2030 세대들의 실제로 수요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분들이 증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지각비를 내고서라도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가 물건이 많게 되면 전세 월세를 갖다 택할 텐데, 진짜 전세 물건 월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세 대신에 내 집을 갖다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전문가들도 이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 빠쇼님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에서 밀려난 전세 수요와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는 욕구가 맞물리면서 저평가된 지역이 상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26년도에는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지금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갭 메우기 장세로 들어갈 거라는 이 이야기가 진짜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티베이텀님의 좋은 인사이트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진짜로 서울 전역 토호제 이후에 심각한 부작용이 여기서 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 토호제 지역들에서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임차인들은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시시각각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을 갖다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십수년 동안 지금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이번처럼 전세가 씨가 마른 적이 단언컨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21년도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한 적도 역시나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 인상 뉴스에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허무한 환상만 지금 부여잡고 있을 뿐이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함에도 그나마 현재의 무주택자들이 덤벼볼 가격대인 15억 이하,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유례 없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덕양구의 실제 거래가 3월달에 2월달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고, 원흥 동일 스위트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원흥 동일 스위트도 지금 싼 매물들은 지금 다 빠졌고 지금 호가가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강남구 아파트만 하락했다. 또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는 얼마였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된대라는, 진짜 자신의 삶과 사실상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가십거리에 불과한 뉴스에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자신의 실제 삶과 하등 상관없는 기사들을 탐닉하지 마시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즉각 지금 행동해야 될 때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시간이 저는 6월 3일 특히 5월 이전에는 꼭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GTX A 3단계 개통하기 전에 부디 진짜 감스님들만이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고, 4월달 그 다음에 6월달에 있는 창릉 신도시의 S1부터 S4 블록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진짜 그런 약간의 그런 당첨권이 없는 분들은 괜한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급지에서 진짜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 주말, 그 다음에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날도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로 매매 물건들, 좀 싸고 좋은 물건들은 진짜 없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계약금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일들이 진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를 가져다 대든 기존에 존재했던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시장에서 임대 가능한 물건은 감소하게 되고 있고, 지금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세입자를 갖다가 안 받고 비어놓은
이런 집들도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라치기로 지난 몇 년간 임차인들의 입김과 의사타진이 강해진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토지로 임차 가능 물건이 급격하게 사라진 상황에 지난 몇 년간 행사했던 임차인들의 실력 행사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5월 이후부터는 실제로 피눈물 흘리는 임차인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등장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지금 얼티메이텀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 또한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부디 감독님들만이라도 지금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고 싶은데 매물이 없대요. 아파트 전월세 갱신 비중 50% 돌파했다. 진짜 이게 팩트라는 말씀 드리면서 신규 계약은 절반 이상이 월세다. 그래서 지금 전세 월세 물건이 정말로 작년 대비 올해 급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감독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이 아침 방송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부디 제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우리 감독님들만이라도 오늘 아침에 어제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동산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도 장기화로 될 가능성도 있고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될 거라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실제로 신축 분양가가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필수제인 우리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공급이 더 늦어질 거고 그런데 임대 아파트만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이 이야기가 와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지금도 진짜 정치를 떠나서 지금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 스마일이 속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부디 아셔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감독님들만이라도 진짜로 대비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